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삼척 지역에 큰 피해를 냈었는데요. 피해 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때이른 장마 소식에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재난 취약 지역 점검, 먼저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돼 낡은 주택들은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에 속절없이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을 태풍 미탁으로 삼척 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척에서만 주택 640여 채가 파손됐고 이재민만 1,100여 명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 당시 밀려 내려온 토사로 인해 침수 피해까지 입었던 신남마을입니다. 항구에 쌓여있던 토사는 모두 제거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파제 공사까지 모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척 지역에서 복구가 필요한 120여 곳 중 현재 107곳은 이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삼척시는 본격적인 여름 우기 전에 복구를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 우기 대비해서 그 산사태 쪽을 피해목 제거하고 토사 유실 방지를 지금 5월 초에 착공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 대비 준비는 철저히 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신남마을 옹벽 설치 공사를 비롯한 일부 수해 복구 공사는 빨라야 다음 달 말이나 마무리됩니다. 기상당국이 올해 이른 장마와 국지성 호우 발생을 예보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번에도 비가 올 때는 진짜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또 이게 또 넘어지는 게 아니나 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지. 삼척시는 일부 복구 공사가 장마철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왜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마땅한 약도 없는 게 코로나19 같다. 최근 충청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 화상병을 두고 농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과일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나무를 뽑아서 묻는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2년 전 강원도를 휩쓸고 갔던 과수 화상병이 올해 또다시 발병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사과 주산지 중 한 곳인 평창입니다. 2년 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이곳 평창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평창의 한 사과 농가. 푸릇푸릇해야 할 잎과 가지들이 검게 말라 축 처져 있습니다. 과일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과수 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전체 600그루 중 100여 그루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붉게 변해버린 상황. 평창에서 올해 도내 첫 확진 판정이 난 건 지난 8일. 이후 이 농가는 줄을 쳐놓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과수원은 정성 들여 키운 나무를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몰 이후 3년 동안은 다시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어 농가 피해는 극심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병이 걸린 나무가 전체의 5%를 넘으면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고 과수원을 폐원해야 합니다. 2년 전 과수 화상병 때문에 축구장 7개 규모의 과수원을 모두 갈아엎었던 평창. 도내 첫 과수 화상병이 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지역 내 농가와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코로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오는 거니까 과원에 출입을 제한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문을 닫아놓고 아주. 현재로서는 마땅한 예방법도 치료 약제도 없어 병이 발생하면 증상이 나타난 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잦은 비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온 관찰하시다가 화상병 이제 증상으로 의심되시면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임의적으로 제거하시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찰 중에 의심 증상이랑 비슷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 횡성과 철원에서는 과수화상병과 비슷한 세균성 질환인 가지검은 마른병이 발생했습니다.
철원과 고성 등 도내 곳곳에서 과수 세균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 정부가 과수화상병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농민들은 지난번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동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원도 내 첫 사고였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홍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차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왕복 2차선 양쪽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라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불법 주차된 차들이 빼곡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학교가 있고 이렇게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을 막은 차 때문에 아이들은 차 사이 공간을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주차 차량에 가려 운전자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달렸다고요. 그래서 2명이 그냥 밑으로 뛰다가 그러니까 위험해요. 꽝 지르고 브레이크 밟고 애들 서고 그런 게 한 2번. 학교 측도 등하굣길에 교직원이 함께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차하고 주차하는 대부분의 차들이 학부모님들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학부모님들 모였을 때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바로 가서 지적해드리고 하는데도 조금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는 보행자 울타리가 있는 곳은 아이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보행자 울타리는 원주시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중 60%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지용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95곳 중 3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원주시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현황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보조금을 받아 1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비가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교부가 되긴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 이제 제작 업체에서도 이제 그 공급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주의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은 차량을 앞지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 보행 습관 형성이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이 제도화가 된다면 교통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2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5%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 일자리센터가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구직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취재했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장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파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인 2,800여 명이 임시 휴직을 하고 관련 사업장 100여 곳은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해야 했습니다. 또 기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휴직과 감봉을 넘어 인원 감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도내 취업자는 8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 2만 1천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 채용을 늘리는 곳이 거의 없어 구직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구직자들의 취업난 극복을 돕기 위해 비대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직자들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몰랐던 그런 온라인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저의 이력서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취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 상담은 1:1 맞춤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와 교육 훈련, 입사 서류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늘어나는 비대면 면접에도 대비하는 계기가 돼 취업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채용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직자분들은 화상으로 무언가 상담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비대면 상담은 그렇게 화상 면접 상담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높아진 취업 문턱, 비대면 맞춤 상담과 지원이 구직자들의 도전을 돕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영웅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히어로 시간입니다. 통장과 이장하면 우리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에 오래 살아온 사람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원주시 태장 이동에는 특별한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민 여성 레 디엔 푹 씨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다문화 이야기. 원주시 태장동의 마을 공동체 방송 흥양천 라디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되는 라디오 전파를 타고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또박또박 우리말로 유창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은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민 여성 레 디엔 푹 씨입니다. 지난 2008년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 와 12년째 태장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디엔 푹 씨는 다문화 가정을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엄마도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고 처음은 그냥 강사로 이렇게 우리 문화를 알리게 되고 조금씩 이제 다양하게 마을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때로는 이웃과 공감하고 때로는 남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지금 저희가 외교군으로서 지금 통장이 됐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다문화 가정에 그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레 디엔 푹 씨의 이 같은 지역 사랑은 이웃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최근 실시된 태장 이동 35통 통장 선거에 출마하도록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겁니다. 디엔 푹 씨는 태장 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통과해 이달 초 통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통장님 하시기 전부터 주민분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본연의 일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그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멋진 통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엔 푹 씨는 주민들의 추천에도 통장 취임을 망설였습니다. 외국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이민 초기 인연을 맺은 이른바 한국 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태장 이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정희 원주시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참여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주인공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마다 모두 함께,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함께가 돼야지 뭐 여기는 베트남 여인이고 어디고 어디서 결혼 이민자라는 이런 구별된 생각을 좀 버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에서 우리 동네 통장님이 된 디엠북 씨는 이제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민분들이랑 같이 자주 만나서 소통도 하고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소리 열심히 소통을 해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올림픽의 바통을 이어받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2024년에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남북 공동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회 준비 사항을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국내 유일의 썰매 종목 훈련장. 초여름 알펜시아 훈련장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가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취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중입니다. 동계 종목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또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잊혀지기 마련인데, 또 이번 유스 올림픽을 통해서 잊혀졌던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대회 홍보 영상에는 윤성빈 선수뿐 아니라 컬링과 피겨 등 동계 종목 꿈나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청소년 올림픽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24년에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지만 제가 먹고 생활하는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니 뿌듯하고요. 또 올림픽이 열림으로써 저보다 더 어린 후배들이 썰매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강원도는 홍보 영상 제작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소년 올림픽이 성인 올림픽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만큼 강원도는 일찌감치 붐업 조성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회 개최 전까지 크고 작은 동계 종목별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인지도 제고와 붐업 조성을 위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와 2023년까지 2024 강원 프레게임으로 동계 종목별 국제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가 대상이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대회 홍보에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컨셉과 일정 등 종합계획도 완성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주목받은 평화 이미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북 공동개최도 IOC 등과 협력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보름간 평창과 강릉에 있는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해 열립니다. 70여 개국에서 온 청소년과 임원 등 2,600여 명은 설상과 빙상, 썰매 등 7개 종목 15개의 세부 경기에서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우정을 쌓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내 고교 1학년생의 무상교육이 앞당겨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공사립 고교 1학년생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2분기부터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1학년생들의 무상교육은 내년 시행을 앞당긴 것으로 고교 2, 3학년은 올해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조치로 고교생 12,700명이 103억 2천만 원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